김규리의 퐁당퐁당. 요즘 소백산 국립공원에는 가을 야생화가 한창이래요. 구절꽃, 투국꽃, 바위떡풀, 쑥부쟁이, 큰 제비꽃갈. 하지만 이런 야생화들을 보기 위해서 먼 소백산까지 달려갈 필요는 없죠. 우리 가을은 야생화 천국이니까 어느 산에나 어느 들에나 어느 산책로에나 하다못해 도시의 보도블럭 사이 그 좁은 틈새 속에서도 야생화는 피어나고 있습니다. 네, 온실 속의 꽃처럼 애써서 가꾸고 돌봐주지 않아도요, 야생화들은 바람 한 줌에 땀을 식히고 햇살 한 줌에 힘을 내면서 거친 들판에서건 비좁은 바위 틈에서건 저마다 나름대로의 꽃을 피워내죠. 그래서 우리네 삶과 참 닮았다 싶습니다. 올가을엔 더 유난히 마치 거울을 보듯이 야생화의 씩씩한 얼굴을 바라보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야생화의 계절, 여러분 오늘도 아름답게 피워주실 거죠? 여기는 TBS FM 김규리의 퐁당퐁당입니다. 9월 15일 화요일 김규리의 퐁당퐁당, 오늘 첫 곡은 박규신 씨의 야생화 들은 줄 알았죠? 아닙니다. 1990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엠마리의 2002. 우리 퐁당퐁당에서는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여전히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곡이죠. 네. 구절꽃, 고절초, 투국꽃, 바위떡풀, 쑥부쟁이, 큰 제비꽃갈. 예쁘지 않나요? 이름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야생화 이름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 너무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름 모를 꽃으로만 많이 불렸을까 싶은 꽃들이 야생화는 참 많죠. 근데 요즘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휴대폰 어플로 해가지고 꽃에다가 이렇게 딱 대면은 그 꽃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해보셨나요, 여러분? 저는 좀 해봤는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시간이 좀 많이 남지 않나요? 이제 가을이니까 좀 야생화, 어떤 야생화가 있나? 나하고 맞는, 내가 좋아하는 내 취향에 맞는 야생화가 어떤 꽃이 있는지 한번 좀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생화 보면서 배워야 할 게 이름 말고도 또 있대요. 야생화, 야생초 하면 떠오르는 책 한 권이 있는데 황대권님의 야생초 편지, 이혜인 수녀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구절이 있다고 하는데 잠깐 읊어드릴게요. 우리 인간만이 생존 경쟁을 넘어서 남을 무시하고 제 잘난 맛에 빠져 자연의 향기를 잃고 있다. 남과 나를 비교하여 나만이 옳고 잘났다고 뻐기는 인간들은 크건 작건 못생기건 잘생겼건 타고난 제 모습에 꽃만 피워내는 야생초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많다라는 구절이었습니다. 되돌아보게 되네요. 내가 혹시 그렇게 뻐긴 건 아닌가. 저 길가를 지나가다가 야생초를 보고선, 그리고 전 또 산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산에 오르다 보면 이름 모르는 그런 야생초들을 만날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 가슴에 가장 깊숙하게 남았던 야생초 하나는 돌 바위에 아무것도 흙도 없고 틈도 없는데 거기서 야생초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여기서 자리를 잡고 커 나가니, 너무 기특하고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더 감동스럽더라고요. 너도 이렇게 강인한 생명력으로 살아내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자극을 줬었습니다. 우리네 삶이 야생초의 삶 같기도 하다,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매주 화요일은 이야기 꽃도 피우고 선물도 받는 날이죠. 선물에 퐁당 빠졌데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선물 퐁당 빠져 주시겠습니까?
자, 퐁당이 선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선물 많이 많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 퐁당 빠져서 건너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0951, 샵 0951,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TBS 앱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앱은 무료입니다. 어떤 사연이어도 괜찮습니다. 뭐 가을 이야기도 좋고요. 가을 하면 생각나는 사람도 좋고, 왜 가을 향이 싹 나면 생각나는 그 사람 네, 사연도 좋고, 지금처럼 야생초 이야기도 너무너무 좋고요. 다 좋습니다. 자,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노래도 함께 네, 보내주세요. 그리고 박효신 씨의 야생화, 그거는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듣는데요. 그러니까 야생화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아까 전에 어머 좋다 이러면서 피디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우리 방탄 피디님께서 규리 씨 오늘 마지막 곡으로 지금 해놨어요. 선곡해놨어요.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자, 박효신 씨의 야생화는 맨 마지막에 듣는 걸로 하고, 자,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떤 사연들이 도착을 했는지 좀 만나볼까요? 후추사랑님께서 어릴 적에는 꽃집에 파는 꽃들만 보이고 이뻐했는데 지금은 자연에 피어있는 야생화가 더욱 예쁜 것 같아요. 자유롭게 들판에 피어있는 갈대에도 눈길이 자꾸 가더라고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후추사랑님 이야기 들으니까 갑자기 명진스님이 우리 방송 퐁당에서 해주신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길가에 잘 보이는 데만 있는 꽃만 꽃이 아니다. 그 저기 그늘에 저 구석에 있는 산 속에 그늘에 있는 그 꽃도 자신의 인생을 피워내고 그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살다가 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꼭 누군가한테 주목을 받아야지만 삶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남겨주셨죠. 갑자기 문득 그 생각이 사연을 읽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명진 스님 잘 지내고 계시려나? 건강하세요, 스님. 2767님께서는요. 가을 야생화는 봄 여름꽃보다 화려하지 않고 겸손하다는 거 아세요? 색도 보라색이 많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네. 되돌아보니까 그러겠다라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 봄, 여름에는 꽃이 피는 이유가 아무래도 뭐 열매를 맺고 그래야 될 경우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더 화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저희 퐁당은 이 사연에 보답을 하는 그런 착한 프로입니다. 어떤 걸로 보답을 하느냐. 선물로 보답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내주세요. 맨발의 청승님께서 아침에 이웃집에 사시는 할머니가 복숭아래. 제 배가 고픈가 봐요. 봉숭아가 복숭아로 보이네요. 봉숭아 바 손톱에 물들이라며 가져오셨어요. 잠시 어릴 때 시골 할머니가 마당에 핀 봉숭아 따다가 물들여 주시던 게 생각나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밤엔 봉숭아물 드리려고요. 라고 해주셨는데 여러분 해보셨나요? 안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 찾는 게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반? 백반 맞죠? 백반이랑 같이 이렇게 빻아가지고 옛날에는 그 봉숭아 그 열매 있잖아요. 열매랑 잎이랑 꽃이랑 같이 섞으면 더 오래 가는 것 같고 더 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돌 바닥 위에 또 이렇게 그 돌로 이렇게 쳐가지고 부셔가지고 진 눌려서 빻아가지고 손톱에다 올리고 비닐 검정 비닐 검정 비닐 다 잘라가지고 실로 해가지고 묶어서 손가락이 무슨 개구리 손가락처럼 이렇게 한 30분 20분 정도 있으면 그리고 딱 벗겨내면은 빨갛게 손톱이 물들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제 매니큐어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 봉숭아 물들일 필요가 없어진 세상이 되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연이 옛날 생각이 나서 좋네요. 아, 난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지 몰라요. 그 옛날 생각이 그렇습니다. 추억이 그래서 좋은가 봐요. 자, 퐁당이 가지고 있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좀 추워졌죠? 약간 서늘해져서 저도 감기가 살짝 올 것 같은 목이 간질간질간질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네. 네, 3369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마마무의 기대해도 좋은 날. 네, 청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만나볼게요. 유공주님께서 유공주. 저는 야생화를 닮았어요. 날짜 지난 우유도 잘 마시고 불편한 바닥에서도 잘 자거든요. 한송이 야생화처럼 꿋꿋하게 살아갈 거예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저도 날짜 지난 우유 자주 먹으면 안 되는데, 딱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어제 지났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려고 딱 봤을 때, 이거 몇 시간 안 지났는데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게 냄새 맡아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이럴 때, 그리고 음식도 한 이틀 이렇게 있었는데 언니는 버리라고 하는데 난 너무 아까워서 이거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냄새 맡으면 괜찮아서 먹고. 저도 약간 그런 편인데. 옛날에는 생각해보면 정수긴 물에다가 안 먹고 약순물 떠다가 먹고 싱크대에서 수돗물 받아서 끓여서 먹고 그랬었잖아요. 그랬었는데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자, 2356님께서는요. 주말에 시골 갔는데 밤송이들이 제법 컸더라고요. 태풍에 떨어진 밤송이 까보니까 제법 알이 차 있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가을날 벌어진 밤 따던 기억. 귤리도 있죠. 저도 있죠. 저 되게 잘 털어요. 잘 털고 잘 피하고 그 털 때 조심해야 돼요. 그 가시가 이렇게 밤송이가 쫙 펼쳐져 있어서 떨어질 때 머리 위로 떨어지지 않게 막 피해 다녀야 되거든요. 막 흔들고 난 다음에 싹 피해야 돼요. 아니면 저기 멀리에서 장대로 막 이렇게 털던지. 저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또 밤송이 까는 그것도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 발로 이렇게 양발로 싹 양쪽으로 해가지고 까면은 다치지도 않고 좋고, 그때 막대가 좀 있으면은 좀 더 수월하고 그렇죠. 밤은 갈색으로 다 익어도 맛있고, 그냥 좀 하얀색 밤 손으로 이렇게 연해가지고 이렇게 손톱으로 까잖아요. 그것도 참 맛있는데.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1042님께서 저희 큰딸 이번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했어요. 그동안 방황도 많이 하고 힘들어했는데 이제 스스로 노력해서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기특하고 대견해서 눈물 나는 거 있죠? 결디가 잘했다고 칭찬 좀 해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잘했고요. 아마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 지혜를 좀 얻는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민이 크면 그만큼 선물도 큰 거래요. 그래서 고민이 생겼다는 거는 다른 한 손에는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이라서 그 고민 너무 아파하면서 하지 말라고 좀 재미있게 고민을 하라고.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치열했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저도 어디서 읽은 글이었는데 딸에게 그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야생화 이야기 해주시면은 또 딸이 또
이렇게 가슴에 뭔가 남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우리 딸한테, 큰딸한테 축하한다고 귤디가 보냈다고 좀 전해주세요. 7991님께서는요. 아무런 사연도 괜찮다고 하는 귤디 목소리에 이끌려서 재수하고 있는 아들에게 용기 주고 싶어서 사연 올립니다. 수능이 이제 79일밖에 안 남았어요. 가을이 오고 있는지도 모르고 책과 씨름하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귤디 힘내라고 격려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선 7991님께서는요. 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월요일 날 음성편지를 좀 남겨봐 주시면 어떨까. 저희 제작진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와, 그리고 수능이 79일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 이번 2020년도에 우리 고3 학생들한테는 그냥 왜 미안하죠? 마음이 참 미안해요. 안타깝고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그냥 응원하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 퐁당에서 그런 날 한번 만들까요? 수능 보는 고3 학생들, 우리 학생들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 아버님들 선물 드리는 그런 날,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선물로 그렇게라도 좀 선물을 주는 날을 만들어서라도 좀 응원을 해주고 싶은데요. 79일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수능 보겠죠? 수능 당연히 볼 거고 참 안타깝네요. 하지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응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화이팅! 아리아리라는 말이 있어요. 길을 나아가고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나아가자라는 순수한 우리 말이래요. 이렇게 화이팅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도 자꾸 입에 화이팅이 붙어서 화이팅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의 말 아리아리라는 뜻이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예전에 아리아리로 이렇게 말을 썼다고 하는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아리아리 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좋네요. 네, 가을향기님께서 어린 시절 친구들과 네이클로바 찾아다니고 찾으면 코팅해서 소중히 간직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리고 들꽃으로 반지랑 팔찌도 만들곤 했었죠. 라고 가을향기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그랬어요. 맞아요. 네이클로바 이렇게 클로바들 쫙 모여있는데 보면은 가가지고 그거 막 찾아보면 그 중에 하나 네이클로바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네이클로바가 그들 중에 제일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독특한 친구? 세이클로바가 원래 되게 대다수잖아요. 네이클로바 행운인데 네. 네이클로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을 보면은 조금 독특한 사람들을 뭐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이클로바, 네. 들꽃으로 반지랑 팔찌도 만들어서 왕관도 쓰고 막 이랬는데 옛날 생각이 나네요. 자, 교통정보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저는 구두 제작과 수선하고 있는 김종욱입니다. 올해까지 지금 48년째입니다. 구두 만들면서 수선까지 하는 게. 신발 만드는 거는 이제 교과서적으로 이제 다 돼 있는데 수선은 그때그때 적응을 해서 응용을 해야 되니까 그게 참 젊었을 때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지금은 머리가 안 돌아가요. 봐서 한참 생각을 해야 하게 돌아와요. 그래서 최대한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이걸 하면서 손님들을 좀 고마운 손님들 좀 많이 만났어요. 이제 구두를 만들면서 이렇게 수선을 해주니까 손님들이 고맙다 하고 아이고 진짜 새 신발 됐다고 하는 게 제일 보람 있고 또 신발 만드는 거 보고 만들어 맞춰주니까 참 존경한다는 소리 내가 처음 들어봤는데 참 뿌듯하더라고요. 내가 이 직업을 잘 선택했구나 이런 생각 들고요. 네, 오늘 목소리의 주인공은 구두를 만드시고 수선도 하시는 김종옥 씨였습니다. 48년 동안 구두와 함께 하셨으면 그야말로 장인이시죠. 네. 구두는
매뉴얼대로 만드는 것보다 신던 사람의 발에 맞춰서 잘 고치는 게 더 어렵다. 역시 장인의 말은 다르죠. 아, 진짜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이런 장인의 이야기가 가슴에 확 와닿는데, 발이 편해야 하루가 편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발이 편해야 인생이 편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김종옥 장인님, 앞으로도 편하고 멋진 구두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낡은 구두에 새로운 생명 불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장인의 손길에서 기술이 아니라 왠지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모든 구두 장인 여러분, 퐁당퐁당은 언제나 당신을 응원합니다. 김종옥 씨께서 이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노래입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브라보 하는데 오늘은 또 다른 곳이 들리네요. 전 평상시에는 이 노래 그냥 되게 신나는 노래고 나한테 힘을 주는 노래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은 또 다른 구절이 들리네요. 마지막에 브라보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도 그 브라보를 함께 외치고 있더라고요. 아유, 음악이 이렇게 힘을 줍니다. 네. 양떼목자님께서 네이클로버는 행운, 세이클로버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뭐가 더 좋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제가 이게 아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막 속으로 머릿속에서 막 헤매다가 결국 쑥 넘어갔는데, 네이클로버는 행운이잖아요. 세이클로버는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네 인생하고 닮지 않았나? 세이클로버는 주변에 되게 많은데 우리는 자꾸만 행운만 찾아서 계속 이렇게 높은 데만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주변에 벌써 이미 행복이 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세이클로버, 네이클로버, 원래는 이렇게 네이클로버가 행운이래 해가지고 막 찾았었는데 그 이야기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세이클로버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냥 보면은 인사하게 됐어요. 안녕. 나의 행운과 행복들 잘 지냈니? 막 이러면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네. 8991님께서 저는 1톤 화물차 운전기사입니다. 가을하면 시골에서 학창시절 코스모스 잎 따서 여학생 하얀 교복에 찍어 올리던 추억이 생생하네요. 하얀 교복에 장난친 거구나. 이렇게 쿡 찍어가지고 색깔 베개? 진짜? 운전할 때 필요한 선글라스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장난꾸러기셨네. 아이, 그러면 안 되죠. 아이고. 학창시절. 그때는 학창시절이 얼마나 소중한 시절이었는지 왜 모르고 되게 고민만 하고 고통스러워 했을까요? 성장통.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재밌고 즐겁고 예뻤을 것을 그때 좀 더 즐길 걸. 그죠? 선물 보내드릴게요, 기사님. 4376님께서는요. 저는 직업 특성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라디오를 듣는데 TBS는 지친 마음 어루만 줘주는 방송입니다. 감사한 마음에 방송국으로 선물을 보낼까 하다가 지구 저편에 힘들어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후원하기로 했어요. 어때요? 라고 해주셨는데 잘하셨어요. 오늘은 요즘같이 또 힘든 시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대신에 선물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세트 보내드릴게요. 명품이에요, 명품. 야아호님께서 6살 저희 딸 예겸이가요. 어린이집을 못 가면서 라디오를 같이 듣는데요. 퐁당퐁당 팬입니다. 자기도 글 남기고 싶다고 해서 급하게 회원가입하고 글을 남깁니다. 얼마 전에 예인이도 인생 처음으로 봉숭아 물들였어요. 백반 없이 잘 들여져요. ip사귀를 꽃보다 더 많이 넣고 하룻밤 자고 나니 예쁘게 들었답니다. 요즘 매니큐어 칠하고 싶어하는 예인이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백반 없이도 물이 드는구나. 대신에 이렇게 오래 하고 있었나
그러면 잘 되나요? 갑자기 그거 생각났어요. 왜 비닐에 이렇게가 싸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이렇게 물 들으라고 그 시간 동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비닐을 탁 이렇게 빼면 봉숭아 그 손에 감고 있었던 걸 딱 빼면 손가락이 하얗게 할머니 손가락처럼 쭈글쭈글쭈글했던 옛날 생각이 갑자기 또 백반 냄새, 봉숭아 냄새까지 코에 아른거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옛날 생각, 옛날 기억, 소중했던 기억들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주셔서. 우리 예은이 좋은 경험이 됐을 것 같네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어머니. 9165님께서 흥칫뽕. 첫 번부터 사연 보내도 소개 안 해주시면서 8시부터 식당 일 하면서 어렵게 사연 보냈는데 한 번도 소개가 안 되더라고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가을에 늘 생각나는 노래 부활의 생각이나 들려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칫뽕. 알겠어요. 네, 신청곡과 함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신청해 주신 곡 9165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부활의 생각이나 옛날 생각이 자꾸만 나네요.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9165님께서 흥칫뽕과 함께 신청해 주신 곡 부활의 생각이나 함께 청해 들었습니다. 좋다. 네. 영구님께서요. 그래서 행복 속에서 행운을 찾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세잎클로버가 행복이잖아요. 네잎클로버는 행운이고. 그래서 행복 속에서 행운을 찾는 행이라고 해주셨고요. 케이꽃님께서도 행복해하면 행운도 오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사연에는 지혜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9746님께서는요. 오늘 저희 아기 300일 됐어요. 요즘 재롱도 많이 부리고 이쁜 짓도 많이 한답니다. 눈 마주치고 한박 웃음 지어줄 때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지금처럼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율찬아,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궁금하다. 아기가 300일 됐는데 어떨까? 저는 잘 몰라요. 그 주변에도 아기 낳은 그 분이 없어서 신생아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커가는 거는 못 봤고 그냥 멀리서 뭐 1년 아니면 3년 막 뒤에 이렇게 보고 네가 이렇게 컸어? 뭐 이렇게 하면서 깜짝 놀라는 정도밖에 몰라서 300일 이렇게 만지기도 되게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어떡해. 너무너무 예쁘겠다.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네요. 네, 크고 있는 모습들 네,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계속해서 좀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뽕뜨레님께서는요. 생일인데 아침 일찍 출근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새벽부터 미역국을 끓여놨는데 밤새 아기 보느라 시달렸던 아내가 깰까봐 우유 한 잔 원샷하고 출근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열심히 일하는 우리 아빠들 화이팅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생일이세요? 어떡하지? 선물 2개 보내드릴게요. 제 맘이에요. 이거 어떡해. 생일인데 아내 걱정돼서 그냥 조용히 그냥 우유 한 잔 마시고선 출근하셨다고 하는데 마음이 좀 그렇네요. 그래서 선물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6449님께서요. 해외에서 입국해서 어제 자가격리가 해제가 됐습니다. 2주간 자가격리 하셨나 봐요. 자가격리 기간 동안 창 너머 맑은 하늘이 너무 탐스러워서 뛰쳐나가고 싶은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늘은 새벽에 잠깐 나가서 서늘한 바람을 좀 쐬고 왔어요. 안전한 우리나라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싶은 아침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방역이 그 업을 삼고 해주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제 청이 됐죠.
질병관리본부청이 됐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가장 최전선에 있는 건 국민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래서 그 지금의 최고의 백신은 바로 마스크라고 하잖아요. 마스크 꼭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좀 서로의 건강, 개인 방역 철저히 하자고요. 네, 오늘부터 이제 자가격리가 해제됐다고 하니까 좀 많이 그동안 2주 동안 걸어 다니지도 못하셨을 텐데 좀 산책도 좀 하시고 콧바람도 좀 쐬세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3552님께서는요. 처음으로 언니와 함께 돈을 모아서 부모님 결혼기념일 20주년으로 제주도 여행을 이번 주 금요일에 보내드립니다. 비록 코로나가 걱정되지만 단 한 번도 제주도 여행을 가보지 못하셔서 많이 엄마가 좋아하세요. 근데 어제랑 오늘 엄마랑 싸워서 아직은 사이가 안 좋아요. 금요일 날 오기 전까지는 화해를 해야겠죠. 아이 그냥 이런 금요일 오기 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아이 지금 바로 하세요. 지금 전화 드려서 엄마 사랑해 이 한마디면 된다고요. 우리 그래요. 가족들도 그렇게 특히 부모님하고 싸웠을 때는 진짜 칼로 물베기예요. 그냥 사랑해. 아이 미안해. 죄송해요.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머리 이렇게 부비부비 하면 그걸로 끝났거든요. 근데 뭘 그렇게 사실 상대방한테 안 좋은 말을 하거나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도 짐이 크지 않나요? 그 짐은 빨리 털어내는 게 가장 좋은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부모님한테 너무 가까우니까 자꾸만 실수하게 되는데 아이 금요일 오기까지 기다리지 마요. 오늘 화요일이에요. 이제 빨리 하세요. 엄마 사랑해! 이러면 돼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엄마 걸로 보내드려야겠다. 1918님께서는요. 저희 아파트 외벽과 창문을 청소한다고 창문을 닫으라는 방송이 나왔는데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퐁당퐁당 듣고 있는데 낯선 아저씨가 줄을 타고 저희 창문에 계신 거예요. 깜짝 놀라 커피를 다 쏟을 뻔했어요. 아까 나온 방송을 깜빡한 거 있죠? 아이고 이놈의 건방증 어쩌죠? 아이 가을이고 이제 날도 좋고 그러니까 창문 청소를 많이 하시는데요. 안전하게 청소해 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쵸? 아유 그렇습니다. 3610님이 시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왜 나를 응원하는 큰 소리에는 힘을 내지 못했으면서 나를 비난하는 작은 소리에 주저하고 아파했을까? 시인 최대호 님의 시를 361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그러게요. 우리를 응원하는 큰 소리들은 참 많아요. 좋은 말들 주변에 너무 많은데 우리는 주서 더 이렇게 마음에 또 담는 그런 듣고선 담는 말들은 어떻게 좋은 말들보다는 좀 나쁜 말들, 좀 자극적인 말들만 내 마음에 담고 있었던 거, 귀 기울였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이 시를 들으면서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내가 나를 응원하는 만큼 누군가를 항상 응원하고 있고 지칠 때마다 그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치는 게 너무 당연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을 내야 된다는 거. 오늘 시인 최대호님의 이 시를 너무 좋다. 나는 왜 나를 응원하는 큰 소리에도 힘을 내지 못했으면서 나를 비난하는 작은 소리에 주저하고 아파했을까. 우린 그러지 말아야겠죠? 그렇습니다. 가을이니까 또 이렇게 시가 또 가슴으로 싹 와 닿네요. 시를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아하는 시를 꺼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야생화 들려드린다고 했죠. 자, 박효신의 야생화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해모수의 꿈, 소망만, 리어게인, 2959님 등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그 곡 박효신의 야생화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내일 되게 멋있는 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 모실 거거든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아리아리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봐요. 안녕.